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뭐 계속 하여튼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 하락세 초입에서 그 좀 집값이 유난히 좀 네. 많이 떨어진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집값 하락세는요 네. 수도권발 하락세입니다. 수도권발 하락세. 그래서 수도권에 그치지 않고 주로 강북으로 갔다가 지금 강남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뭐 통계로도 나와요. 통계를 보면은 지금 시세 기준으로 보면요, 수도권에서 보면은 안양 동안구가 거의 3% 가까이 빠졌어요. 올 들어서 네. 8월까지 예. 아파트 기준입니다. 수원 영통구가 한 2.8% 정도. 네. 화성은 더 빠졌네. 한 3% 정도. 어. 의왕이 한 2% 정도거든요. 네. 뭐 대구나 대전 뭐 그다음에 세종시 이런 데는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예.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수도권에서 한정해 보면은 네. MZ 세대들이 좀 몰려갔던 곳 네. 이곳들이 좀 하락세가 깊다는 거예요. 음. 주로 강남집을 못 사니까 마용성을 못 사니까 수도권이나 네. 아니면은 강북으로 몰려갔죠. 그게 네. 갭 투자 방식이든 네네. 아니면 연끌 비투 방식이든요. 집값이 이번에 많이 올랐죠. 네. 가격은요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집니다. 그건 세상의 이치예요. 네. 이번에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과거와는 달리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급락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실소유라며요. 안 빠진다며요. 네. MZ 세대들이 갭 투자 타겟이 됐던 지역들이 지금 급락이 오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왜 빠지는 건가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대형 아파트 가격이 이번에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빠졌어요. 아. 2008년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네. 2008년은 그때 당시 공급 과잉으로 주로 중대형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 와가지고 진짜 많이 빠진 거는 용인 같은 데는요. 네. 고점 대비해서 바닥은요 거의 50% 이상 빠졌어요. 그때는 중소형은 별로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갭 투자가 이렇게까지 기승을 부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락장. 새로운 제가 지형도가 펼쳐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GTX예요. 아, GTX. GTX는 네. 제가 봤을 때 집값을 부풀리는 일종의 헬륨가스와 같은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말하자면은 MZ 세대들이 몰려갔던 곳 플러스 GTX 기대감. 기대감 그것도 네. 과도한 기대감이 집값을 부풀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이 다 GTX 재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동탄은 안양 뭐예요? GTX A 노선. 네. 또 보시면은 안양 동안구 인덕은이죠. 네.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의왕 네. 이게 다 뭐예요? 그렇네요. GTX 거기가 C 노선이잖아요. 네. 물론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지만 실제로 반토막 났다고 뭐 언론에서 나오더만요. 그건 너무 물론 그걸 너무 과잉 일반화의 오류에 좀 빠질 수도 있고 막 그런 네. 극단적인 보도들은 조금 그렇죠. 좀 저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어쨌든 뭐 실거래가니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송도도 뭐예요? GTX 그렇죠. B 노선이죠. B 노선, 네. 그러니까 이번에 GTX에 대한 어떤 과도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확 끌어올리고 네. 또 낮추기도 했다는 건데 GTX 개통에 따른 기대감이 저는 약간 세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본 겁니다. 그동안에는 시간적 거리가 단축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단축이 저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춘천은 요즘 뭐 1시간이면 오잖아요. 네. 여전히 강원도죠. 네. 천안은 40분 만에 오잖아요. KT에서. 여전히 충청도라고 보지만 갭 투자 세계에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살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빨리 거기서 돈을 벌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목표예요. 네. 그렇다면은 심리적 거리가 그렇게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네. 들어가 산다면은 아무리 GTX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네. 부담이 되죠. 네. 근데 내가 살지 않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갭 투자 세계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교통혁명에 따른 시간적 거리 단축을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MZ 세대들은 세상을 모바일로 바라봅니다.
엄지족들에게서는 스마트폰, 모바일로 바라보면요, 이 거리가요 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송도나 네. 평택도 이웃집 같아. 뭐 그런 특성. 그러니까 이 모바일 세대에 익숙한 MZ 세대들이 바라보는 공간과 시간적 거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념들이 네. 기성세대와 또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 MZ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원거리, 네. 원정 갭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 2, 3년 동안에 네. 바로 탈서울 내 집 마련 수요 폭발, 그리고 비강남의 반란, 디강남의 발라. 바로 MZ세대가 주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를 때는 많이 올랐지만 내릴 때는 어때요? 아, 많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집값 낙폭이 큰 지역도 강남보다는 강북, 그다음 서울보다는 서울 외곽, 경기도가 더 앞으로도 더 낙폭이 클 거라고 보시죠. 통계적으로는 좀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강남이 지금 보니까 뭐 5억, 6억씩 빠졌던데 7억씩 빠진 데도 있던데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바라보실 때 금액보다는 비율로 보시는 게 맞아요. 하락률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네. 강남은 제가 봤을 때 지난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2년까지 나타났던 그때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집값 버블의 진앙지가 판교였어요. 네. 버블 7 아시죠? 예. 그거 다 강남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이번은 강남은 규제가 워낙 심해요. 그래서 KB 시세로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안 됐잖아요. 네. 뭐 토지 거래 허가고도 묶여 있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강남은 금액적으로는 많이 올랐죠. 네. 근데 비율로 보면은 오히려 강북이나 수도권이 덜 날 수도 있다. 최근 특히 2, 3년 사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값 하락세가 수도권부터 시작되고 강북을 거쳐서 강남도 지금 가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강남은 영원한 불패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강남은 덜 패다. 덜패. 예, 좀 덜 빠진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지. 예. 뭐 강남은 한번 사놓으면 영원하다. 뭐 그런 맹목적인 그 우상향 맹신은 저는 안 통한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 부풀려지면은 가격이요 더 빠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비율로 보면은 덜 강남이 부풀려졌다는 조금 말씀이죠. 덜 부풀려졌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게 아니고 덜 빠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금액적으로는 많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뭐 절대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앞에 장사 없습니다. 네. 예, 다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좀 더 빠지느냐 좀 덜 빠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위원님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그 혹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매수랑 매도의 타이밍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타이밍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가 뭡니까?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은 테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테마를 갖고 있으면은 집단적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집주인들이 싸게 안 팔려고 그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재건축 재개발은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급등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요? 압구정 아파트라든지 반포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가 빠졌다는 얘기 들었어요? 많이 안 빠졌죠. 목동도 마찬가지고. 물론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빠진데 수도권하고 강북하고 일부 지금 강남에서도 약간 외곽 쪽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실소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값이 혹은 지분 값이 일반 아파트보다 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오히려 잘 보시다가 일반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현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지 말고 상품을 보지 말고 어차피 아파트 사실 거잖아요. 아파트나 아파트 될 것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메리트 있는 걸 사야 되지 지금은 타이밍을 재면은 어떤 사람은 내년에 사, 어떤 사람은 10년 있다 사.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격을 보고 사야 되죠. 그래서 싸게 사라. 제가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어요? 싸게 사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바라보실 때 타이밍보다 가격을 보고 소신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역발상을 뭐 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역발상 한다는 것은 타이밍이거든요. 역발상 잘못하면은 내가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역발상은 때를 잘 가려야 돼요. 흔히 막 유혈이 낭자할 때 그때 가서 외로이 용기 있게 나서라 이렇게 하잖아요.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 좀 해보셨죠, 피디님?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거요 타이밍 잘못 잡으면요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잘못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걸 사면 되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매. 지금 경매가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경매는 내년 하반기라 돼야 그나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급금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안 사잖아요. 지금 왜 사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받아요? 분양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집 마련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만 눈여겨보지 마시고 일반 아파트도 눈여겨보시고 분양도 눈여겨보시고 경매도 눈여겨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시야를 넓게 보셔야 되지 그거 하나만 이렇게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잡식성 동물이 돼야 되지 원푸드 다이어트 그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 제발 갖지 마. 그거는요 굉장히 저는 현명하지 못한 방식이다. 예, 이렇게 잡식성 동물이 되어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금 내년 하반기에 경매는 네. 노려볼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왜 그런가요? 지금은 보면은 경매가 뭐 낙찰률이라든지 네. 뭐 경매 입찰자 수는 많이 떨어지지만 경매 낙찰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가잖아요. 그게 그렇게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네. 지금 아직 연체율이 지금 높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검증이 높아지면 좀 부담을 느끼면서 네. 이게 아마 경매 시장으로 나올 거예요. 조금 기다리셔도 충분히 저는 뭐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매가 선행한다고 그러는데요. 네. 시장이 안 좋아져야 그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약간 후행하는 어떤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뭐 하락장이 이렇게 좀 뭔가 조금 더 상급지로 가는 갈아타기 좋은 시기다라고 말들도 하는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상급지 이동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 예, 좋은 시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보다 중급지나 하급지가 더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집은 헐값에 팔고 남의 집은 비싸게 사는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갈아타기는 하급지로 갈아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럼 망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옮기는 거죠. 그래서 상급지 갈아타는 거는 조금은 시세를 잘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07년, 8년, 9년 뭐 그리고 12년까지 상급지 갈아타기는 참 좋았죠. 왜냐하면 집값 버블의 진앙지가 강남이었으니까. 그렇죠. 오늘 많이 빠지니까 당연히 이동하기 좋았죠. 지금은 집값 버블 혹은 하락의 시발점이 수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강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MZ세대들이 몰려간 곳은 결국은 이게 버블을 만들고 또 그러면 버블 해소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제가 팁을 딱 두 개만 하나 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러면 갈아타기가 무조건 나쁜 거냐 안 좋은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별로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순풍보다 역풍인 거는 맞죠. 근데 대단지 아파트들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아무리 하락기라도 네. 5층 가구가 넘으면은 네. 한두 개는 거래 돼요. 급금 매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시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기 때는 대단지가 더 빠집니다. 나홀로 아파트나 소단지들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시세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외곽의 대단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상급지 가운데 약간 외곽에 속하는 그런 지역에서 갈아타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도 좀 싸게 팔고 좀 싸게 사는 전략인데 일반적 상급지들은 네.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동네에 옮기시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끼워 넣는 거니까. 네. 뭐 가령 뭐 내가 같은 동네에서 25평에서 33평으로 옮긴다. 그건 관계없잖아요. 네. 네? 어차피 뭐 수평 이동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관계없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갈아타기 그런 환경이 네.
과거보다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좀 염두에 좀 두시라는 거예요. 예. 아까 대형 단지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뭐 워낙 지금 거래 절벽인 상태에서 대형 단지들은 그래도 급매물이라도 몇 개씩 나오니까 이제 그게 시세를 그렇죠. 만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KB에서 그 시세가 있어요. 네. KB 선도 50주수라는 게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것부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서열을 이렇게 줄을 세운 거죠. 네. 그 50개를 이제 모아놓은 건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뭐 블루칩 아파트 혹은 말뭐 대단지 아파트는 뭐 똘똘한 뭐 이런 거니까 안 떨어진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기 때는 더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승기 때는 더 먼저 올라가죠. 그래서 역시나. 항상 그 시장의 흐름을 바라볼 때 네. 여러분들이 집을 살까 말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블루칩 아파트, 이른바 대단지 아파트를 항상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단지들은 가격 착시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격이 빠진지 안 빠졌는지 거래가 돼야 뭐 가격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갈아타기 하실 때 반드시 팔고 사십시오.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셔야 되는데 먼저 샀다가요 내 집 안 팔립니다. 지금 거래 두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세가 어때요? 기간이 4년입니다. 네. 요즘 갭 투자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운 좋으면 뭐 전세 낀 집을 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이 나쁘면요 샀던 집을 다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집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집은 팔고 사는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원칙대로 네. 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갈아타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까딱하다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주택자가 되는 그런 불상사가 원치 않는 다주택자, 억울한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 뭐 최근엔 또 어떤 분들은 이 청약의 시대가 이제 아예 끝난 거 아니냐. 청약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무용지물화돼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극단적인 얘기는 안 통하죠. 옥석을 가려야죠. 잘 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3만 가구 지금 근처에 와 있잖아요. 네. 앞으로 미분양이 좀 늘 겁니다. 근데 분양을 받으실 때 항상 시세와 비교해서 판단하면 돼요. 시세보다 높은 데들은 뭐로 분양을 받아요? 차라리 급급 매물이 더 나은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분양은 지금은 필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소신껏 청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청약은 내가 원한다고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꾸준히 네. 인내를 가지고 그냥 청약해 보시는 게 좋은 거지. 네. 청약은 제 생각에는 약간 너무 타이밍을 재는 게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던데요. 가령 뭐 강남이나 이런 데서 분양한다. 그럼 그냥 청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타이밍을 잰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옥석을 가리라는 것은 네. 선별적으로 좀 청약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보니까 뭐 소단지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해무시설이 있거나 분양가가 별로 안 싸. 뭐 그런 거는 청약을 왜 해요? 지금은 현명하게 좀 가려서 네.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요. 네. 예. 옥석을 가려야 된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만약에 부동산 투자에 처음 도전한다고 했을 때 현재 시세로 봤을 때 제 시드머니는 어느 정도 모아놓고 도전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집값이 많이 비싸져 가지고요. 투자하기가 조금은 녹록지 않은 환경은 된 것은 맞아요. 다만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매매 가격은 많이 빠지고 있죠. 전세는 어때요? 2년 전 혹은 작년에 들어왔을 때 그 전세 가격은 높죠. 그러면은 갭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매물을 단계적으로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접근해도 괜찮죠. 다만 대출을 그 이후에 가면 세입자 어떻게 해? 그러면 돈을 돌려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요번에 단계별로 어떻게 보면은 큰 목돈이 아니고서도 진짜 급급 매물을 잡으면은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세는 여전히 비싼 상황에 들어온 분들이 있죠. 근데 매매가는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준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다만 나중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돈 못 돌려주면 안 되죠. 세입자 학대형 투자를 하시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는 좀 저가주택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런 집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단박에 이런 신천지가 열리지 않아요. 마법의 상품은 없습니다. 마법의 해결사는 없어요. 세상은요, 구차한 거예요. 던적스럽고. 근데 꾸준히 또 이게 목도는 제한적이지만, 그죠? 많지는 않지만, 요번에 가격이 많이 빠지는 쪽에, 뭐 그런 쪽에 좀 접근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다. 조사를 많이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돼. 지금부터 공부할 때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라. 충분히 아마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집값이 급락해서 거기에 세입자들 혹은 원래 연끌 비트했던 뭐 집주인들은 고통의 세월이지만, 한편으로는 어때요? 새로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경제는 양면입니다. 어떻게 한 면만 있겠어요, 그죠? 박사님, 지금 같은 이런 하락세, 이 조정장이 끝날 때까지 꼭 사야 되더라도 절대로 이런 유형의 집은 사면 안 된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가격이 안 빠진 거. 가격이 안 빠진 거. 네. 지금은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지금 가격이 뭐가 많이 빠지고 있죠? 아파트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를 사야죠.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나 연립주택 같은 건 지금 사서는 안 연립주택도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장담 못 해요. 네. 다만 이걸 거래해준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거래해준율이 낮다는 것은 네. 급매물이 자주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빌딩도요, 생각보다 싼 매물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지금 아파트에서만 가격이 싼 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단독주택을 살래, 아파트를 살래, 오피스텔을 살래, 빌라를 살래 고민은 사실상 그거는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그건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왜?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되고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본다면은 지금 싼 거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네. 물론 경매로 뭐 상가주택을 산다, 그건 뭐라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딱 보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쪽 상품이 가장 유망한 상품이고 네. 가장 블루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되죠. 그렇죠. 이게 28년 노하우입니다. 역시 정말 그 28년 노하우.